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축재해보험 약관 살펴볼 차례죠. 네, 바로 이번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제2절에서 가축재해보험 약관 여기 나갈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본 이론 강의에서 언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여러분 교재에 새롭게 개정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중요해서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 위주로 빠르게 한번 내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보시면은 가축재해보험 약관 나와 있죠. 자, 우리 가축재해보험 보통 약관에서는 보험의 목적인 가축과 축사를 소, 돼지, 지금 여기 읽고 있는 거예요. 가금, 말, 종무, 그리고 기타 가축, 그리고 축사 이렇게 크게 분류하고 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부분별 보험의 목적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우리 가축재해보험에서 각 부분별 보험의 목적 어떻게 분류가 되냐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축종별 나와 있죠. 소냐, 돼지냐, 가금류냐, 말이냐, 기타 가축이냐, 축사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소는 한우, 유구, 젖소, 그리고 종모까지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돼지는 이제 종모돈부터 해서 기타 돼지까지. 가금은 다 외워야겠죠.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자, 지금 이런 것들이 가금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말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경주마냐, 육성마냐, 일반마냐, 종빈마, 종모마, 제주마냐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리고 기타 가축 들어가는 것도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얘네가 기타 가축에 해당한다. 자, 마지막으로 축사. 축사는 가축을 사육하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가축을 사육하는 건물에는 건물의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 그리고 기계 장치까지가 포함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크게 각 부문별 보험의 목적 먼저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각 부문별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 위주로 한번 설명드리면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괄호치기 문제를 대비해서 봐두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주어지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괄호치기 문제로 나오는 거를 다 풀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해서 내용을 암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읽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자, 먼저 소. 자, 소는 우리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은 먼저 한우, 유구, 젖소. 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유구가 뭐냐? 유구는 품종이랑 관계없이 쇠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비육되는 소를 우리는 유구라고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주로 고기 생산을 하는 건데 고기를 생산으로 사육하는 품종 지금 3개 나오죠. 샤롤레, 헤어포드, 브라만. 자, 이 3가지 품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특이사항 젖소인데 수컷, 그리고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도 우리는 유구로 분류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젖소는 뭐냐 나오는데요. 자, 젖소는 가축으로 사육되는 소 중에서 자, 우유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를 우리는 젖소라고 할 건데요. 대표적인 품종은 홀스타인종, 다들 어디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자, 홀스타인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우가 뭐냐? 한우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 재래종 소를 우리는 한우라고 할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넓게 보시면은 한우도 우리는 유구의 한 품종으로 보아야 되지만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가축재해보험에서는 한우는 별도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유구, 젖소, 한우로 분리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문단 보시자면은 보험의 목적인 소는 나와 있죠. 자, 소 같은 경우에는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를 모두 보험에 가입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가능하고요. 자, 근데 그러나 소가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송아지나 자, 그리고 큰 소의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보면 되는데요. 자, 축종이랑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 축종이랑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자, 그리고 축종이랑 성별을 구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80% 이상 가입하는 경우 포괄 가입으로 간주한다 나와 있어요. 자, 참고로 지금 요 부분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 1개 달고 갈게요. 자, 원래는 그냥 소가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에 소 이력제 현황에 70% 이상 가입한 경우 포괄 가입이다. 근데 그 내용이 세분화됐어요. 자,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70% 이상이고 축종이랑 성별을 구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80% 이상 가입해야지 우리는 포괄 가입으로 간주할 거야. 자, 이렇게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 포인트 계속 나오죠. 자, 소 같은 경우에는 생후 15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려면은 소는 모두 귀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 귀표 뭔지 아시죠? 그 노란색 딱지 그거를 우리는 소의 귀표라고 할 겁니다. 자, 보험에 가입하는 소는 그렇게 이 보험의 목적물이 누구인지 확인될 수 있도록 귀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젖소 부리무는 암컷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거세우는 수컷으로 분류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 자, 뻥뻥 뚫어놓고 빈칸 채우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학습하시고요. 자, 아래 내용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그리고 돼지. 자, 돼지는 뭐가 중요하냐? 자, 돼지는 우리는 어떻게 나누냐 먼저 중요하죠. 자, 종모돈, 종빈돈, 비육돈, 육성돈, 자돈 그리고 기타 돼지로 분류해서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종모돈은 지금 아빠 돼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종빈돈은 엄마 돼지가 지금 종빈돈이 되는 거고요. 비육돈은 그냥 통통하게 살찐 돼지를 비육돈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육성돈에는 후보돈이 포함되는구나 이것도 맞으시고요. 자돈 그리고 기타 돼지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돼지는 평균 수명이 10에서 15년이지만 우리 비육돈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의 종류죠. 자, 비육돈은 일반적으로 180일 정도 길러진 후에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산에서 4주까지는 언제예요? 자, 여기죠. 출산부터 4주까지는 자, 젖을 먹는 포유자돈 그리고 4주에서 8주까지는 이유식을 먹는 이유자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8주에서 22주까지가 육성돈 자, 이때는 근육이 생성되는 급격한 성장기다. 자, 육성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2주부터 26주까지가 비육기간, 비육돈이죠. 자, 출하를 위해서 근내 지방을 침착시킨다. 살찌우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 기르는 돼지는 우리는 종돈이라고 할 거예요. 자, 종돈에는 종모돈과 종빈돈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육성돈 단계에서 선발 과정을 거쳐서 후보돈이 되고 이 후보돈으로 선발된 개체가 보통 종돈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 내용도 재밌으니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가금 부분 나와 있어요. 자, 가금 부문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 종류를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 가금. 자, 우리는 이렇게 분류할 거야. 자,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닭은 어떻게 분류되냐? 닭은 종개는 마찬가지로 종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종란을 생산하는 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개. 자, 육개는 고기를 얻으려고 기르는 식육용의 닭을 육개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산란개는 계란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게 산란개고요.
토종닭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재래닭을 토종닭이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 나와 있죠. 말은 우리 어떻게 지금 분류하냐? 자, 마찬가지로 지금 종마에는 종모마랑 종빈마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경주마에도 마찬가지로 육성마가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마, 기타말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종모우는 뭐냐? 자, 종모우는 소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 종모우는 소 중에서 능력이 우수해서 자손 생산을 목적으로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수소를 우리는 종모우라고 할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모우도 귀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거는 동일한 사항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타 가축 부분엔 뭐가 있냐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종류 중요하죠. 자,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 가축. 자, 우리는 이만큼을 기타 가축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요 뒤에 있는 내용부터가 지금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 깊게 봐두시면은, 자, 여기에서 사슴은 꽃사슴, 엘크, 레드디어, 기타 사슴. 자, 이 네 가지가 지금 사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양 같은 경우에는 사냥, 면양 이거를 포함해요. 자, 양은 사냥이랑 면양이 있구나. 자,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지금 요만큼 내용이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 내용 동일한 내용 한번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꿀벌의 경우에는 이 아래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벌통은 보험의 목적으로서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인한 손해보상이 가능하다 나와 있는데, 자, 그 조건 나와 있죠. 자, 서양종 양봉은 꿀벌이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 자, 소비가 뭐예요? 소비는 그 벌집의 기초가 되는 그 장소를 우리는 소비라고 하죠. 소비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이어야 되고요. 동양종의 경우에는 봉군이 있는 상태의 벌통이다. 자, 봉군이 뭐예요? 봉군은 벌물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왕벌이 있어야 되고요. 일벌도 있어야 되고요. 수벌도 있어야 되는 그 꿀벌의 무리를 우리는 봉군이라고 하는데요. 동양종의 경우에는 그러한 봉군이 있는 상태의 벌통의 경우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축사 부분 나와 있죠. 자, 축사 부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자, 건물의 부속물이 뭐냐? 부착물이 뭐냐? 부속 설비가 뭐냐? 기계 장치가 뭐냐? 내용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지금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분별 보상하는 손에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가 포인트죠. 자, 여기 있는 표는 여러분이 다 외운다. 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거 내용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별표 5개 달고. 자, 무조건 암기한다.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부 암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소 볼게요. 종모우를 포함해서 소는 지금 어떻게 보상하는 손해가 이루어져 있냐? 자, 큰 틀을 먼저 보시자면은 주계약 내용 그리고 소의 특약 내용 나와 있어요. 자, 주계약이 먼저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소를 종류에 따라서 한우, 유구, 젖소 얘네를 묶을 거고요. 자, 그리고 종모 따로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볼 겁니다. 자, 먼저 한우랑 유구랑 젖소를 보자면은 보상하는 손해가 어떻게 됐냐 지금 내용 보실게요. 자, 먼저 한우랑 유구랑 젖소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 야, 이런 걸로 인한 폐사를 지금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법정 전염병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각종 사고에는 뭐가 들어가냐? 풍수설,
이런 거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화재 자 이런 걸로 인한 폐사를 보상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폐사는 우리는 뭐를 폐사라고 하냐? 자 폐사는 말 그대로 이 수의학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일반 증상으로 폐사된 것이 확실한 때를 우리는 폐사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수의사의 검안서 자 이런 소견을 기초로 우리는 폐사를 판단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한우 유구 젖소에 보상하는 손해는 자 부상, 난산, 산용마비 자, 그리고 급성 고창증, 자,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 고창증, 그리고 젖소의 유량 감소로 긴급 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보상을 합니다. 자, 젖소의 유량 감소 추가 설명 나와 있죠. 젖소의 유량 감소는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해서 젖소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특이사항 신규 가입이에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인 경우에는 가입한 개월수 1개월 이내 질병 사고 자, 계약자가 이 소가 질병에 걸린 걸 알고 보험에 급하게 가입하면은 그거를 보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요런 내용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부상에는 뭐가 들어가냐? 부상에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탈골 우리는 이런 거를 부상이라고 할 거야. 자, 난산 산용마비는 뭔 줄 아시죠? 자, 그리고 급성 고창증이 뭐냐? 급성 고창증은 이 소의 몸에 가스가 차는 거를 우리는 지금 급성 고창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통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젖소의 유량 감소 다 뭔지 아시죠? 자, 이렇게 이러한 사유로 긴급 도축을 하여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거 있죠? 소, 도난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손해도 우리는 보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도 우리는 지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자, 보험금의 20, 30, 40%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으로 할 거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종모우는 연속으로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 생산을 못하고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한 경우에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에 걸쳐 지금 확인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하는 손해는 위에 있는 요 내용과 동일하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모우의 경우 지금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자, 종모우는 보험금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할 거야. 자, 여기도 잘 정리하셔야 되죠. 자, 한우 유구 젖소랑 종모우의 지금 자기부담금이 다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주계약의 마지막 축사 나와 있죠. 자, 축사는 어떤 거를 보상하냐? 자, 화재에 의한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자, 그리고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등등. 자, 이런 걸로 인한 손해, 설해로 인한 손해, 자, 뭐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아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자기부담금이 중요하죠. 자, 피해가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발생했냐? 자, 아니면은 화재로 발생했냐에 따라서 지금 계약자가 내야 되는 자기부담금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풍수설 지진으로 지금 사고가 났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0%, 5%, 10%를 곱한 금액이랑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할 거야. 자,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 보험금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자기 부담 비율 0, 5, 10%를 곱한 금액을 우리는 지금 자기 부담금으로 할 거야.
자, 사고가 뭘로 발생했냐에 따라서 지금 이 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특약 볼게요. 자, 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 있어요. 자, 소가 도축장에서 도축이 돼요. 자, 그래서 경매가 될 때까지 발견된 도체 결함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우리는 특약으로 소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을 걸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 자기부담금 몇 프로? 20%다. 자, 그리고 협정보험가액 특약 걸 수 있는데요. 자, 시가랑 관계없이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우리는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하죠. 자, 이 케이스에는 주계약 특약 조건을 준용한다. 자기부담금은 주계약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재 대물배상 책임이죠. 자, 축사 화재로 인접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지금 우리가 화재 대물배상 책임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자기부담금 안 나와 있죠. 자기부담금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되셨죠? 자, 중요한 내용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리하셔서 전부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실 거고요. 자, 추가 설명 나와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소 폐사가 뭐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긴급도축은 이러한 케이스에 한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긴급도축에서 부상의 범위 나와 있죠.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에 한한다. 자, 그리고 젖소의 유량 감소가 뭐냐? 뒤에 나와 있다. 젖소의 유량 감소는 내용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내용, 산용마비, 급성고창증, 대사성 질병 추가적으로 설명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도난손해가 뭐냐? 도난손해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걸 도난손해라고 하니까 내용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종모의 경우 나와 있죠. 자, 종모의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되냐? 자,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마법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경제적 도살은 종무가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 생산이 불가피한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 지금 우리는 경제적 도살을 할 건데요. 이 경우에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에 걸쳐 채취하고, 이 채취한 결과값을 근거로 경제적 도살 여부를 판단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돼지 나오죠. 돼지도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별 5개짜리예요. 자,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간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돼지도 내용 바로 살펴볼게요. 자, 큰 틀을 먼저 볼게요. 돼지, 주계약, 그리고 특약 나와 있죠. 아, 돼지는 특약이 많구나. 특약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돼지 주계약 내용 볼게요. 보상하는 손해 뭐가 있냐? 자,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인한 폐사 보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방제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보상하고요. 자, 그리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도 보상한다. 아, 그러면은 자기부담금 어떻게 돼요? 자기부담금은 앞에서 본 소랑 아예 다르죠. 보험금의 50, 20%다. 아까 소는 20, 30, 40%가 기본이었죠. 돼지는 5%, 10%,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는구나. 아, 차이점이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축사 내용 나와 있죠. 자, 축사 내용 아주 특이한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부담금도 자, 이 발생한 피해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자기부담금이 다르죠. 자, 축사의 케이스 풍재, 수재, 설해, 지진으로 지금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0, 5%, 10%를 곱하고 50만 원을 비교해서 지금 큰 금액을 우리는 자기부담금으로 했고요. 화재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자기부담 비율 0, 5, 10%를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했죠. 아, 소에서 본 내용이랑 동일하구나. 자,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 특약 나와 있죠. 돼지 특약 별표 한 개 더 달고 무조건 잘 보셔야 된다. 자, 돼지는 특이사항이 뭐냐? 돼지는 특약이에요. 특약으로 질병위험 보장 특약을 걸 수 있는데요. 자, 세 가지 질병 나와요. TG, PD, 로타바이러스 나와요. 자, 질병 이름 3개 암기하실게요. 자, TG는 전염성 위장병을 우리는 TG이라고 할 거고요. PD는 설사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로타바이러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 질병 이름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신규 가입이에요. 그러면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 보상 안 하는 거 내용 동일합니다. 자, 질병위험 보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어떻게 돼요? 10%, 20%, 30%, 40% 계산한 거랑 200만 원을 비교해요. 그래서 큰 금액, 자, 얘랑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우리는 질병위험보장의 자기 부담금으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돼지는 특약으로 축산유지 위험보장 해줄 수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죠. 축산업이 쉬는 경우에 생긴 손해액을 우리 특약으로 보장받는 게 축산유지 위험보장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이사항, 자기부담금 없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이랑 폭염 재해 보장 나오는데, 이거 두 개는 묶어서 세트로 보시면 되죠. 자, 왜 그러냐? 이 폭염 재해 보장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묶으시면 되는 거고요.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이랑 폭염 재해 보장 특약은 자, 자기 부담금 보자면은 보험금의 10, 20, 30, 40% 또는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하죠. 아, 그럼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이 질병 위험 보장이랑 동일하네요. 두 개 묶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협정 보험가액 특약 나오고요. 소랑 동일하죠. 자,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설해 손해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죠.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받지 않을래. 이게 바로 설해 손해 부보장 특약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내용이죠. 화재 대물 배상 책임까지 나옵니다. 얘네 둘은 자기 부담금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자, 그리고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3번 내용 보자면은 상기 손해는 자,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 이내에 회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해서 보상하고요. 다만 재해보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하여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 그러니까 5일 이후에 폐사되어도 보상한다. 아, 기본적으로 120시간, 그러니까 5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폐사 여부를 확인하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금 나오죠. 자, 가금도 마찬가지로 별 5개 달고 갈게요. 자, 근데 가금 뭐가 해당하는지 먼저 우리 해당하는 축종 먼저 알아야겠죠. 자, 먼저 뭐 들어가요? 자, 오리, 메추리, 그 다음에 꿩, 닭, 그 다음에 관상조, 거위, 칠면조, 타조 다 들어갔죠,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총 8개 가축이 가금에 해당하는구나. 먼저 이거 암기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자, 가금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시면은 주계약이냐, 자, 아니면은 특약이냐, 자, 이렇게 나뉩니다. 자, 주계약 보자면은 가금이냐, 축사냐, 이렇게 나뉘고요. 자, 가금 특이한 내용 없어요.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10%, 20%, 30%, 40%다. 자, 자기부담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축사도 특이한 내용 없죠. 맞아,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자, 발생하는 이 종류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다르다. 자, 앞에서 본 내용이랑 동일하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특약 바로 볼게요. 자,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 자, 그리고 폭염 재해 보장 특약. 자, 요 2개 세트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금 부분에도 세트 같이 나왔어요. 자,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만 폭염 재해 보장 특약 가입 가능하고요. 자, 얘네들은 자기 부담금
동일해요. 10, 20, 30, 40이랑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협정 보험가액 특약 나오고요. 화재 대물배상 책임 나오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돼지에서 본 거랑 동일하게 설해손해 부보장 특약까지 나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이사항 없어요. 자,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폭염 재해보장, 자, 여기 나오죠. 폭염 재해보장 추가 특별 약관에 따라, 자, 폭염 손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폭염 손해를 우리는 지금 가져오냐.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 목적에 한해서 보상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게요. 자, 참고로, 자, 우리 가금류에서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 폭염에 의한 손해가 주계약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지금 폭염이 특약으로 넘어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별표 3개 달고 이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오죠. 자, 말도 특이한 내용 많아요.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시험 전에 이 표 전부 다 모든 쪽 중 전부 다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주계약 볼게요. 자, 경주마, 육성마, 종빈마, 종모마, 일반마, 제주마. 자,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경주마, 우리 알죠? 뭐를 경주마라고 해요? 경주를 띠는 말을 경주마라고 하겠죠. 자, 육성마는 육성하고 있는 말을 육성마라고 할 거고요. 종빈마가 엄마 말이었어요. 종모마가 아빠 말이었다. 자, 종빈마랑 종모마는 종마에 해당하겠죠. 자, 번식령으로 길러지는 게 종마고 그 중에서 종빈마냐 종모마냐로 나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반마 마지막으로 제주마는 제주도에서 키워지는 말이 제주마겠죠. 자, 보상하는 손해 볼게요. 자,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를 보상한다. 아, 우리 아까 어디서 본 내용이랑 비슷하죠? 맨 처음에 우리 소 내용 볼 때 그거랑 비슷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부상, 난산, 산용마비까지는 동일한데 뒤에 게 다르죠? 자, 산통이랑 경주마의 실명으로 긴급 도축하여야 되는 경우 자, 부상, 난산, 산용마비는 소랑 동일합니다. 자, 근데 아까 소는 급성 고창증이랑 젖소의 유량 감소가 나왔는데 우리 말 같은 경우에는 산통이랑 경주마의 실명으로 긴급 도축하여야 되는 경우가 지금 주계약으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소에서는 소, 도난, 그리고 행방 불명에 의한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상했는데 자, 말 같은 경우에는 불임을 지금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 불임 같은 경우에는 암컷말, 종빈마 여기서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이것도 동일하게 지금 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 부담금 특이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의 20%를 우리는 자기 부담금으로 할 건데요. 단 경주마는 사고 장소에 따라서 지금 자기 부담금 바뀝니다. 자, 경마장 밖에서 사고가 났으면은 자기 부담금 30% 되는데요. 경마장 안에서 사고가 나면은 자기 부담금이 5%, 10%, 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금 20%다. 단 경주마나 육성마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바뀐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축사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실게요. 자, 그리고 특약 보실게요. 자, 먼저 시수말, 번식처태, 선적성, 불임 확장 보장 특약이 있고요. 두 번째, 말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되는 보상한다. 자, 말 운송위험 확장 보장. 자, 그리고 경주마가 부적격 특약을 받았어요. 경주마 부적격 특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재 대물 배상 책임까지 있는데 얘네 전부 다 자기 부담금 얼마예요? 없다.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가 설명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기타 가축 부문이죠. 기타 가축에는 뭐가 해당하냐 먼저 아셔야겠죠. 자, 우리는 먼저 사슴,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꿀, 토끼, 꿀벌, 토끼, 오소리. 아, 이만큼 5가지가 기타 가축에 해당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주계약으로 사슴, 양, 오소리, 꿀벌, 토끼 얘네들에게 뭐가 해당하냐? 뭐가 보상하는 사고냐? 자, 특이한 내용 없어요. 자기부담금만 체크할게요. 자, 기타 가축의 자기부담금은 50, 20, 30, 40%다. 자, 그리고 축사 마찬가지로 특이사항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특약이 많네요. 자, 특약에 별표 1개 달고 볼게요. 자, 먼저 폐사 긴급 도축 확장 보장 특약 나와 있죠. 자, 사슴양 자동 부과라고 나와 있는데 사슴양한테 얘네가 들어간다. 자, 사슴이랑 양은 여기 나와 있는 사슴양, 꿀벌, 토끼, 오소리 중에서 그나마 비싼 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사슴이랑 양은 지금 이 폐사 긴급도축 확장 보장 특약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싼 가축들은 나와 있는 내용 동일해요. 자, 보시면은 소랑 말이랑 동일한데요.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보상하고요. 자, 부상, 산용마비, 난산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되는 경우 보상하고 마찬가지로 신규 가입이에요. 그러면은 가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얘네들의 자기부담금 어떻게 되냐? 보험금의 50, 20, 30, 40% 중에서 자기부담금 선택 가능하다. 자, 그리고 꿀벌의 경우에는 지금 2가지 특약 가입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 꿀벌 낭충봉화 부패병 보장 특약. 두 번째로는 꿀벌 부저병 보장 특약 이렇게 2개 선택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동일한 사항이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되겠네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있고 자기부담금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특이사항 없어요. 다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고로 받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축사 나와 있죠. 자, 축사 부문. 자, 축사에는 뭐를 보상하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 그냥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수치 위주로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자, 보상하고 있는 위험으로 여기부터 볼게요. 자, 보상하고 있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인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몇 프로를 한도로, 10%를 한도로 보상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에는 오염물질 제거 비용이랑 자,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 포함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받으시면 되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용 손해 나오죠. 자, 우리 가축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용 손해 몇 개 나와요? 5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잔존물 처리 비용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손해 방지 비용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위권 보전 비용 나오고요. 네 번째 잔존물 보전 비용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그냥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이해가 가실 내용이에요. 저는 시간 관계상 패스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분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오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 이제 여러 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크게 봐드리자면은 자, 여러분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저는 큰 글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전 부문 공통.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축종에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지금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축종별로 나와 있죠. 자, 먼저 소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가 있냐 보자면은 뭐 귀표가 없으면 안 된다. 자, 당연한 얘기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도난 손해의 경우 아래 사유로 인한 손해 나와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각각에 발생할 수 있는 도난 손해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이런 게 중요하죠. 도난 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면은 보상하지 않고요. 보관 장소를 70일 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 생긴 도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자,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는 자,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한 번 더 꼼꼼하게 봐두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돼지 나와 있죠. 돼지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가 있냐. 자, 쫙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가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가 있냐. 자, 그리고 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가 있냐. 자, 말이죠. 말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종모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다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큰 틀만 보여드리고 넘기고 있는 중이지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기타 가축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가 있냐. 자, 그리고 숫자 10kg 미만 양입회사. 자, 이런 숫자 위주로는 한 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여러 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축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가 있냐. 자, 축사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3자월에서 가축재해보험 특약 나와 있죠. 자, 특약이 뭐가 있냐 나와 있는데, 자, 요 파트는 다음 시간에 남은 내용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